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캐터필러 CAT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기업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2025년 투자자 분석 자료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 실적 분석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캐터필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한번 균형 있게 긍정적인 면과 또 우려되는 면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첫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2025년 1분기 실적이랑 수주잔고가 좀 대비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는데 동시에 수주잔고는 뭐랄까 역대급으로 늘었다는 거죠. 네, 총수주 잔고가 무려 350억 달러에 달하고 특히 이제 유기적 수주 잔고 증가분만 50억 달러라고 하니까요.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인데 이 서로 좀 다른 신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캐터필러를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만 떼어놓고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나 감소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면 작년 1분기에는 22.3%였는데 이번에는 18.1%로 꽤 떨어졌어요. 이건 분명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자료에서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딜러 재고 변화인데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작년 1분기에는 딜러들이 재고를 14억 달러치나 늘렸는데 올해 1분기에는 고작 1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랄까, 딜러들, 그러니까 최종 판매 단계에서 수요 예측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재고를 공격적으로 쌓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아, 딜러 재고 증가폭이 그렇게 크게 줄었다는 건 확실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한 수주잔고 말이에요. 350억 달러.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발생할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특히 그 에너지 및 운송, E&T 부문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전체 매출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47%나 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덕분에 발전 부문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고요. 심지어 회사 차원에서도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그러니까 증설 투자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E&T 부문의 중요성이나 잠재력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캐터필러의 정말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죠.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는 확실히 뜨겁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장밋빛 전망과 동시에 회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비용 압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철광 가격이 전년 대비 11%나 올랐고 다른 부품 비용도 평균 7.3% 상승했습니다. 거기다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제조 부문 임금이 5.2% 올랐다고 하니까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부담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죠. 물론 캐터필러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걸 어느 정도 상쇄하려고는 했겠지만 비용 상승분을 다 따라잡지는 못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마진이 줄어든 거고요. 아까 영업이익률 하락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2분기에는 관세 부담까지 추가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대략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 사이라는데 이것도 마진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아, 비용 문제는 정말 심각하네요. 철강, 부품, 인건비에 관세까지. 이건 사면초가 같은 느낌인데요.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크겠습니다. 그래도 시야를 좀 더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도 캐터필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 장비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요. 캐터필러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 굴착기라던가 에너지 효율을 높인 신제품 개발 같은 혁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술력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월가 애널리스트들 반응을 봐도
뭐랄까 단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자료 보면 매도 의견 낸 애널리스트는 한 명도 없고 대부분 매수, 나 보통 매수 의견이더라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요.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네, 장기적인 기회 요인들,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 확대나 에너지 전환 트렌드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캐터필러가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크고요. 기술 혁신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많다는 거죠. 다른 사업 부문들의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E&T 부문은 그나마 좀 낫다고 했지만 다른 주요 사업 부문들은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 산업,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스 부문. 여기가 캐터필러의 또 다른 핵심 축인데 1분기 매출이 무려 19%나 급감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이죠. 특히 북미 지역 딜러 판매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주택 시장이나 상업용 건설 시장의 약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원산업 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주로 광산업체들이 고객인데 요즘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크고 하다 보니 주요 광산 기업들이 신규 장비 투자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 매출도 10% 줄었고요. 그러니까 E&T 부문이 선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두 개 주요 사업 부문이 동시에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공급망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특히 특정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하고 납품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전히 14주에서 16주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생산 과정에 계속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건설이랑 자원산업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공급망 이슈도 여전하고요. 단기적인 어려움이 정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주들한테는 꾸준히 보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1분기에만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금 지급으로 43억 달러를 썼다고 하던데요. 이 정도 규모로 주주 환원을 한다는 건 그래도 회사가 재무적으로는 꽤 튼튼하다, 현금 흐름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캐터필러가 꾸준히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늘려온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 분기에도 상당한 금액을 주주에게 돌려줬죠. 재무 건전성 자체는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바로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현재 캐터필러의 주가 수익 비율, PE를 보면 대략 21.57배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동종업계 평균인 20.44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균보다는 높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단기적인 실적 둔화 요인들, 매출 감소나 비용 압박 같은 것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 늘고 인프라 투자 확대되면 캐터필러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어가 있어서 현재 주가가 단기적인 어려움에 비해 좀 고평가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규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들어와도 괜찮을까 하는 신중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졸은 전망이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밸류에이션 측면까지 고려하면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단기 실적은 좀 주춤하는데 주가는 이미 미래 기대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캐터필러가 2025년 1분기에 매출과 수익이 감소했고 특히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철강, 부품, 인건비 등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고 2분기에는 관세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단기적인 어려움이죠. 게다가 건설 산업이나 자원 산업 같은 주요 사업 부문에서 수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딜러들의 재고 조정 움직임이나 일부 공급망 문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현재 캐터필러가 헤쳐나가야 할 역풍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하죠. 앞서 강조됐던 기록적인 수주잔고 350억 달러라는 이 숫자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입니다.
특히 에너지 및 운송, E&T 부문의 잠재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 부문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회사의 증설 투자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 확장이나 자율주행,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기술 혁신 노력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 변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나 저탄소 사회로의 에너지 전환 같은 메가 트렌드, 역시 캐터필러에게는 장기적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월가의 시각도 대체로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이런 장기적인 잠재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캐터필러는 지금 단기적인 여러 역풍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와 기회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실적 부진과 비용 압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전환이나 인프라 투자 같은 장기적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캐터필러의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도전과 장기적인 잠재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현재 캐터필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캐터필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고지 사항 안내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